안녕하세요. 가글려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11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추대되면서부터 중국몽이라는 말과 함께 여러 가지 굴기 시리즈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축구 굴기, 반도체 굴기, 1대1로 굴기는 시진핑 주석이 개인적으로도 엄청나게 밀어붙인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점점 시진핑 주석의 생각과는 멀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산이 부서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축구 굴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축구 광팬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시진핑 주석이 국가부 주석 시절인 2011년 7월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국 유명 정치인과 만난 자리에서 세 가지 꿈이 있는데 월드컵에 진출하고 월드컵을 개최하고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시진핑 주석의 축구몽입니다. 이런 시진핑이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후에 2015년 3월 중국 축구 개혁 발전 종합방안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2030년 아시아 축구 1위 달성과 2050년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의 대표적인 축구 칼럼니스트 가운데 한 명인 마더시는 중국 정부가 내놓은 청사진이 결과를 낼지 확신이 가지 않는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아요. 한국이나 일본을 보면 축구계 인사들의 주도로 발전해왔어요. 계획을 짜고 청사진을 만들어 집행하는 것까지 모두 축구계 인사들이 하거든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정치인과 관료들이 계획을 주도하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은 쏟아지는데 정작 행동에 옮기는 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2016년에는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을 비롯해 유벤투스, 인터밀란 등을 지도했던 명장 이피 감독을 국가대표팀 감독에 선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축구 리그인 중국 슈퍼리그 내에서는 이미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축구몽 발언 이후 구단들의 씀씀이는 가파르게 커졌고 중국 슈퍼리그 구단들은 이적 시장에서 해외 유명 정상급 선수들을 엄청난 고액 연봉을 제시하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박지성 선수의 맨유 동료였던 테베즈, 브라질 대표로 뛰었던 오스카, 헐크, 파투, 이처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선수들이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들도 중국 슈퍼리그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우승으로 이끈 루이스 펠리페 스콜라리 감독이나 오랫동안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스벤 예란 에릭손 감독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탈리아 국대 수비수 출신 칸나바로, 카펠로, 베니테스, 슈미트, 디아스 보아스 같은 명장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인 벤투까지도 중국 슈퍼리그에 몸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까지 5조 위안, 한화로 약 844조 5천억 규모의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하는 축구 굴기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로 달라지는 게 없고 이렇다 할 성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중국은 체조와 다이빙 등 기초 스포츠 종목에서는 강국에 속하지만 축구는 세계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남자 축구는 국제축구연맹 순위에서 세계 순위 75위, 아시아 9위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B조에 속한 중국은 1승 2무 5패, 승점은 5점으로 6팀 중 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벤치를 뜨겁게 달구는데 특급 활약하고 있는 우레이와 중국 프로축구 리그인 슈퍼리그에서 뛰는 폼생폼사가 아닌 돈생돈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브라질 용병들을 대거 귀화시켜 대표팀에 포함시켰지만 월드컵 본선 진출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일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날에 62년 만에 베트남에 3대1로 대패하면서 중국은 충격에 빠졌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의 성적이 보여주듯이 수백 조를 투자한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분석한 원인으로는 개인 종목 위주의 채용 육성 정책으로 축구 인프라가 부족했던 것과 일가구 일자녀 정책 속에서 자라 조직보다는 자신을 우선시하는 선수들의 개인주의 성향, 승부 조작, 선수 선발 과정에 만연된 비리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단기 성과를 중시하는 구단들이 돈을 쏟아 부은 것도 부작용을 불러왔습니다. 중국 축구협회에 따르면 2019년 중국 구단의 선수 연봉은 일본 제1리그의 5.9배, 한국 K리그의 11.7배에 이릅니다.
초고액 연봉을 받는 외국 용병들이 많은 탓도 있지만 중국 선수들은 막대한 연봉을 받다 보니 굳이 해외 리그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 도전한 우레이가 벤치 멤버로 전락한 모습을 보면서 감히 도전할 실력이 아님을 깨달았을 수도 있겠네요. 어찌됐건 결국 2020년 12월 중국 축구협회는 슈퍼리그 팀이 지급하는 자국 선수의 연봉 상한선을 절반 정도로 깎는 고강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천취위한 중국 축구협회 주석은 돈지라는 축구가 건강한 축구를 집어삼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해외 언론들에게서 이런 중국 축구의 실패를 놓고 축구 굴기를 외친 최고 권력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 없이 급하게 돈만 퍼부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철저한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측정이 아닌 충성 경쟁을 연상케 하는 과열된 내부 경쟁은 선수들 몸값에 거품을 끼게 했고 눈에 띄는 기량 향상이 없는 선수들은 돈으로 배가 부른 우물안 개구리로 전락해버리므로 육성에 실패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축구 대표팀을 봐도 선수 육성이 실패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최종 예선에 참가한 중국 대표팀에 소집된 15명 이상의 선수 나이가 30세를 넘었다는 것을 볼 때 세대 교체에 확실히 실패한 모습이고 결국 중국이 외국 용병들을 대거 귀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프로리그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는 것인데요. 중국 프로축구 슈퍼리그 16개 팀 가운데 무려 11개 구단에서 금여 체불이 이뤄지고 있다고 중국 포털 사이트 소우 스포츠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슈퍼리그 16개 구단의 임금 지급 상황을 조사한 결과 11개 팀에서 체불이 발생했다며 베이징 고안, 허베이, 칭다오, 충칭, 우한, 광저우 에버그란데, 창저우, 행진, 광저우, 상하이 선화, 창춘 등 11개 구단이라고 전했습니다. 급여 지급에 문제가 없는 5개 팀은 산둥, 상하이 상강, 허난, 선전, 다렌으로 조사됐지만 산둥과 상하이 상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팀의 재정 상태도 좋은 편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듯이 실제 구단 상황은 이번 조사 결과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2022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 여부도 알 수 없게 되었는데요. 중국 슈퍼리그 소속 6개 팀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대회 참가 라이센스를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파상 위기, 임금 체불 등의 이유로 라이센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 중국 클럽들은 다음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을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 프로리그를 활성화시키고 외국인 선수들까지 귀화시키며 월드컵 진출을 노렸지만 사실상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 국가대표 이천수 선수는 한마디로 말했는데요. 유소년 시스템이 안 됐는데 성인리그에만 투자한다고 해봤자 안 된다.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나라의 축구 대표팀이 강해지려면 유소년 시스템부터 활성화되고 덩달아서 프로리그까지 강화되고 발전되어야 하는데 가뜩이나 유소년 시스템도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리그 모기업들의 파산 직전의 재정난으로 인해 리그 운영에 큰 차질이 생김으로써 결국 중국 축구가 계획과는 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중국 축구 칼럼니스트 마더싱의 말이 생각납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정치인과 관료들이 계획을 주도하죠. 그렇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눈치만 보며 철학 없이 급하게 추진한 중국의 축구 굴기 프로젝트가 모래성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시진핑의 축구 굴기 꿈도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이번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다 더 좋은 소식과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